자, 첫 번째 질문. 품종 관련해서 식물의 품종 관련해서 얘기하면 적용되는 기간, 아홉 번째 사례, 일 번째 그러면 그 사례에 쓰여 있는 날짜, 교에서 수능 문제 잘했다. 결과론적으로 기출이어서 문제가 선택됐다라는 결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법과 제도 같은 경우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지죠. 그렇게 기한을 가지고 연구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잖아. 신용 영역에서 질문을 받아. 법질문이다. 제도 관련된 질문이다. 근데 무슨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할수 있고, 뭐가 경과되면 못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준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식물의 품종이란 정의죠. 같은 종류의 식물을 소유한 특징에 따라 나누는 말. 이런 주제가 어렵겠다. 품종이란 무엇인지 정의, 자, 예를 들어, 딸기의 품종이 과실이 간단하고 개성성을 지니는 내용이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가 쉬운 설탕, 당도가 높고 귀여움과 발전이 되는 주창이 등 있다. 이것은 예시니까 예시니까 예를 들어 참고만 하시고 혹시라도 이 차트에서 뭐 개인을 치안 된다면 대량, 서량, 수창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둘 다입니다. 단점 보완도 되고 장점 부각도 되고 둘 다 개량이에요. 자, 품종의 개량이 판매 대결을 위해서는 이 그런 어쨌든 생물의 품종, 그다음에 품종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라는 거를 첫 번째로 두 번째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제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기반으로 사용한다면 입성자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식물, 식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성자의 sinh 계란을 촉진하며 공자 산업의 발전을 규모화하기 위하여 식물, 식물, 그리고 앞서서 지금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식물 충동 분야를 특히 공자 산업의 발전을 규모하는 것. 번호까지 얘기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육적 식물 생충동 예복적으로 생기는 자,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됐지? 이것도 방금 전에 그 1문단에서 설향, 매향, 죽향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쵸? 과수, 임목, 그쵸? 화훼. 됐습니까? 음. 과수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산림을 만들기 위해 심는 임목.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관상, 꽃, 화훼. 그치?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의외로 복병이 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례에다가는 그쵸? 갑자기 포도나무 심었다 이러잖아. 그쵸? 그럼 포도나무가 과연 뭐냐고. 포도나무는 셋 중에 과수잖아. 그쵸? 과수잖아. 이런 식으로 실예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살짝 변형을 가해서 출제를 하신다면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 사과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과일이 열리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뒤에 가볼게요.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다. 됐죠? 일단 결과적으로 모든 식물이 대상이네. 괜찮습니까? 분류, 과수, 임목, 화훼 등 분류는 가능하나 어쨌든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다. 넘어가도 되겠죠? 목적과 대상 얘기했네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오케이, 요건 얘기 나오네요. 요건. 그치? 품종 보호 요건. 세 번째 문단에서. 크게 신규성, 구별성, 안전성이 있다. 됐습니까? 신규성은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 됐지? 그때 과수나 임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 이거 나온다고 했지? 그치? 이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자, 과수나 임목은 됐죠? 과수나 임목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 됐지? 그 이외의 식물 종자, 그 이외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래서 하나 빠뜨렸던 거 있잖아. 그러면 과수, 임목 빼고 화훼는 여기 들어가는 거네. 맞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미안.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화훼는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 됐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간단히 메모하고 넘어가도 되고, 그죠? 과수, 임목, 그죠? 1년, 6년, 됐지? 화훼는 1년, 4년, 이렇게 차이가 있죠. 넘어가도 되죠? 이럴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또 여기다가 이제 또 1년, 6년, 뭐 4년 이거에만 주목하다가 또 차별성 이러는데 냈다 옳다고 하지 말고. 됐죠? 신규성이 인정되는 요건이야. 자, 두 번째, 구별성은, 되죠? 구별성. 기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목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목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 요거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신규성은 이전까지 상업적 이용이 없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안전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경우,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안정성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뭐, 뭐만, 이게 아니야. 그렇죠? 세 개 다 충족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거 풀어서 그냥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규성, 구별성, 안전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신규성, 구별성, 안전성이 각각 어떤 특성을 관찰하는지를 알잖아.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그 기준들을 엮어서 문장으로 만들면 한, 한 줄짜리, 한 줄 반짜리. 그쵸? 그럼 문장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품종 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되는 거고, 확연하게 다른 품종과 구별하는 점이 있어야 되고, 됐죠? 반복 증식을 한 후에도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그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뭐, 세 번째 문단 내용은 또 간단하네요. 품종 보호 요건 세 가지. 내려갑시다. 자, 해당 품종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됐지? 출원 서류에 뭐가 포함되는지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체크해 둡시다. 됐습니까? 요놈들이 지금 세 마리 포함된다고. 됐지? 명칭 들어가야 되고, 육성 과정 설명 들어가야 되고, 종자 시료도 들어가야 돼. 됐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또 뭐, 문제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제출한답니다. 자, 제외자는 외국에 사는 사람, 그죠? 외국에 사는 사람이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됐지? 이 경우잖아. 됐습니까? 경우는 무조건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나라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각각 출원해야 한다.
됐죠? 그럼 이런 걸 이제 변형해가지고 내용일치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겁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만 출원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 보호 출원을 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또 경우네요. 됐지? 그때 품종 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짜가 아니라 최초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긴 특징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약간 이제 동시에 할 때는 뭐 크게 상관없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에 먼저 했어. 그래서 1년 이내에 우리나라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거가 우선이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한 거. 됐죠? 1년 전 날짜로 품종보호 출원이 된다는 얘기겠지. 괜찮습니까? 요거 조금 더 보셔야겠네요. 최초 출원일. 됐죠? 최초 출원일을 인정한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한다. 오픈한다고. 됐죠?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게시해서 다 오픈한 상태로 두고 그때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제가 예전에 팔던 건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뭐에 태클을 건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신규성의 태클을 걸었는지, 됐습니까? 뭐 안정성의 태클을 걸었는지, 달라질 수 있잖아. 이것도 얼마든지 사례로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냥 출원했다. 근데 갑씨가 출원을 했다.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을씨가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어떤 특성의 결격 사유가 되었는지 매칭하는 거. 되죠? 자, 만약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신규성은 서류 검사로, 됐죠? 신규성은 서류 검사로, 구별성과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괜찮습니까? 됐죠? 각각 어떻게 심사하는지도 달라지네요. 안정성, 하긴 이것도 조금 되게 상식적인 선이긴 하다. 어, 재배 심사라는 건 말 그대로 길러봐야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다른 품종과 구별이 되는지 성장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증식했을 때 변화가 없는지 길러봐야 알잖아. 그죠? 신규성은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류 심사만 하는 거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로 직접 재배하여 심사하므로 심사에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아,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구별성과 안전성은 됐죠?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하나, 명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구별성과 안정성은 심사하는데 1년에서 2년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괜찮습니까? 반드시 소요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서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뭐, 품종보호를 결정하고요. 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다. 이게 납부도 있네요. 돈도 내야 되네요.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설정되는 거지. 심사를 통과했다고 그냥 설정되는 게 아니야. 돈까지 내야 됩니다. 됐죠? 통과했어. 돈 안 냈어. 그럼 설정 안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품종 보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존속기간. 됐지? 아, 존속기간 얘기하네. 됐죠?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과수나 임목은 25년으로. 그 이외의 식물은 난 얘네들이 왜 자꾸 이 짓거리 하는지 짜증나 죽겠어요. 그 이외에 뭐라고? 화훼. 괜찮습니까? 어, 됐죠? 어떻게든 온몸 비틀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보 안 주려고 그 이외에 막 이러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래서 사실 뭐 잘 몰라 나도. 그러니까 뭐 식물의 품종을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지. 과수, 임목, 화훼 말고 뭐 더 있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굴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건 세 마리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 세 마리 가지고 일단 노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이제 이 세 마리 말고 엉뚱한 말이 나왔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는 그 외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기본은 세 개 중에 과수, 임목, 화훼 세 개 중에 하나고 어떤 제4의 어떤 내용이 등장한다면 걔도 그 외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만 실제 사례의 경우에는 달라요. 괜찮습니까? 실제 사례의 경우에는 그 외에 해당하는 사례를 너네한테 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무슨 나무를 심었다. 괜찮습니까? 무슨 나무를 심었겠지. 또는 무슨 꽃을 심었다가 되겠지. 걔는 무조건 과수, 임목, 화훼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잖아. 그죠? 그 세 마리 이외에 다른 제사의 품종의 실 사례를 너네한테 줘버리면 그냥 꼬여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이때 그 이외는 20년. 그러니까 과수나 임목이 더 기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오케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 얘기 나오네요. 품종보호권의 유지. 그렇지? 존속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한다. 아, 존속기간 동안 보호료를 매년 납부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첫 보호료 납부하면 설정되고,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과수의 품종 보호를 신청한 거라면 그 이후로 25년 동안 매년 품종 보호료 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죠? 내가 이거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샤인머스켓 확 풀렸잖아. 그죠? 아직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이제 일본 품종이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꼬여가지고 풀렸어요. 어 난리 났었잖아. 어 이거 보호료 보호료를 납부하는 거가 안 됐는지 아니면은 기간 설정을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무튼 이게 해제가 됐어. 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넘어갈게요. 이 여담이었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야, 품종을 실시한다라는 거는 그 재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재배하려는 사람은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오케이? 품종을 실시하려면 실시료를 지불해야 된대요. 됐죠? 누구에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됐지? 아까 품종 보호를 설정하려면 기관에다가 납부하는 거잖아. 됐지? 근데 품종을 실시하려면 보호권자한테 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단. 의심스러운 거 하나 나왔다. 그러나, 됐지?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목적을 실시하는 경우제, 그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거 없다네. 됐죠? 연구 목적일 때는 실시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자,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뭐 그때그때 그럼 가격은 조금 다르겠네요. 그렇죠? 시세에 따라겠지, 그럼 결국. 내려갑시다. 마지막. 자,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관이 경과하거나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방금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 기간 경과 또는 보호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멸. 괜찮지? 되죠?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샤인머스켓이 그러하다. 괜찮습니까? 어. 내가 뭐 아마 맞을 거야. 아무튼 뭐 그런 과수였어. 과수. 원래는 일본 품종이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그냥 풀려버렸다. 그래서 그 공급량이 확 늘었어요. 가격 떡락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까지 보면 보시면 되겠네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품종 보호의 특성 관련된 얘기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품종 보호를 신청하려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기간은 어떠한지, 뭐 이런 특성들 가지고 이제 내용일치 위주의 문제들이 주로 이루어지겠네. 오케이. 시간 드릴 테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6번부터 봅시다. 뭐 16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전 과정 얘기 없으니까 알리고, 그치? 어, 대립적인 입장 뭐 이런 거 없잖아. 알리고, 그쵸? 제정된 배경을 밝히고, 야, 재정의 목적이랑 달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품종보호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 뭐 예술 지문이라든가 그죠? 어떤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무슨 무슨 주의가 대두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보통 배경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에는 배경은 없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필요성을 밝히고 설정 과정. 이게 지금 맞는 말이죠. 필요성 얘기 나오고 설정 과정 얘기 나오고 두 가지 내용 괜찮습니까? 그리고 사회 문제 얘기 없고요.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뒷부분까지 다 따져보자면 향후 전망, 장단점, 한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이것들도 다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은 지난 시험 기준으로 조금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어차피 문제를 거의 갈아엎지. 그죠? 여기서 이제 선지만 살짝살짝 바꾸는 형식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 틀은 이거야. 기본 틀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시 뜯어서 조합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소들을 전부 다 쪼개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결과적으로 16번 되게 단순한 문제야. 정답을 찾는 것도 쉬워. 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너네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얘가 지금 따지고 봤더니 총 10개의 요소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이 10개의 요소를 조합한다고 치면 됐죠? 훨씬 더 많은 가짓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원래 이런 선지를 만드는 원리라는 게 의외로 단순해요. 내려갑시다. 17번. 자,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로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가봅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관이 경과하더라도 보호료를 납부하면 유지된다. 아, 보호료 납부와 존속 기간 둘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경과했다면 유지 안 되지. 괜찮습니까? 탈락. 되죠? 두 번째,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은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 이게 두 글자로 뭐야? 그냥 이게 과수잖아. 괜찮습니까? 어. 이런 거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수만 가능하다가 아니잖아. 과수, 잎목, 화훼. 그렇죠? 등, 모든 식물. 그치? 괜찮죠? 2번 탈락. 됐죠? 3번,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그 계약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이거 뭐 거의 본문에 있었던 문장 그대로 가져왔네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렇죠? 문장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퍼온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것 같네요. 뒤에 갑시다. 신규성 충족 여부를 심사한답니다. 신규성 충족이네요. 그럼 이때 우리 앞에 본문에서 확인했던 내용 보시면 뭐 신규성은 어떤 특성을 검사하는 건지 그리고 서류 심사로 한다는 거. 됐지? 그 정도만.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훼가 더 길다. 아, 근데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네.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각각 매칭 한번 해봅시다. 과수와 화훼와. 괜찮습니까? 과수는 몇 년? 1년, 6년, 맞지? 그렇죠? 화훼는 1년, 4년. 됐지? 이거 지금 국내, 국외.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멍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 국내에서라면. 그쵸? 바꿀 수 있잖아. 같은 거지, 그러면? 어. 과수,
화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국외에서는 4년, 6년이니까 화훼가 더 길다 되는 거지만 국내에서라면 1년, 1년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되게 영양가 있어요. 영양가 있는 그 선지입니다. 표시해 두세요. 제외자가 품종을 개발하여 거주하는 나라에 설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이건 뭐 뭔 소리야? 신청해야지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신청하면 국외에서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된다. 됐지? 거기까지. 이게 틀렸죠? 넘어갑시다. 이런 문제 유형 절차죠. 그 절차 문제 풀이하실 때 이 1번부터 5번 선지가 기억부터 미음의 과정에 맞는지 있잖아. 이 단계에 하는 게 맞는지 얘는 후순위로 보세요. 웬만하면. 괜찮습니까? 어. 이거 하나하나씩 매칭하는 게 너네들이 훨씬 더 번거로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은 내용일치부터 보는 거야. 괜찮습니까?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과정 중에 하는 건지 한다고 얘기했던 건지 본문에서 아닌 것부터 걸러내면 일단 다행히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단계별 매칭 들어가는 거라고. 됐지? 자, 품종보호권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접수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출원 품종이 보호 요건을 어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공보할 테니까, 됐죠? 공보에 게시해 놓으면 보고, 이거 태클 할 수 있다 그랬죠? 3번,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그 다음에 반복 증식 후에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지, 타 품종과 구별되는 게 무슨 성질인데? 이게 구별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특성이 변하지 않는지, 안정성이죠? 괜찮습니까? 봐봐. 아니나 다를까 바꾸잖아. 얘네를 재배 심사로 확인하는지. 됐습니까? 실제로 요 두 마리를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라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구별성과 안정성을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얘기했다고. 근데 구별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선지에 그대로 안 넣어주지. 이 출제자도 바보가 아닌데.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별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맞잖아. 그렇죠. 4번 갑시다.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보호가 결정된다. 뭐 맞는 말이고요. 5번 품종 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 보호권은 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아예 뭔 소리야. 상관 있지. 그죠? 첫 보호료를 납부해야 설정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거와 이거는 단계 관계없이 내용일치에서 틀려버렸네요. 됐습니까? 만약에 5번까지 해서 다 맞는 말이었으면 이제 단계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 다음 사례네요. 사례니까 읽어줘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외국에 살고 있는 그렇죠? 재외자야. 됐습니까? 갑은 장미꽃이라고 얘기하네요. 아 화훼네요. 맞지? 어. A를 개량했답니다. 그렇죠? 사례를 주면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 사례에 들어가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어느 케이스에 맞는 건지를 매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장미꽃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제외자라는 것도 알아야 돼. 괜찮습니까? 그때 A에 대한 최초의 품종 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먼저 그리고 1년 이내네요. 4개월 지났네. 됐지? 1년 이내에 5월 1일 우리나라에 출원. 됐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됐지? 그러면 2번 보기 전에 사례 1 가지고 푸는 문제 먼저 봐. 그죠? 갑은 2020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를 출원했지만 출원일은 2020년 1월 1일. 아, 외국에서 출원한 날짜. 그렇죠? 됐죠? 맞는 말이네요. 됐죠? 1번 넘어가고 2번, 3번 사례 2니까 넘어가고 4번 바로 갈게요.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사례 1의 A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니까 사례 같은 경우는 품종 보호 출원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성 있지. 맞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품종 보호료를 앞으로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은 사례 1 몇 년? 화훼니까 이건 확인해야지. 그죠? 기억력에 의존할 수 없지. 몇 년이었냐? 20년? 오케이, 20년. 그죠? 더 길겠군, 아직 몰라. 괜찮지? 일단 그러면 이제 요거 날렸고, 여기까지 맞다는 거 알았고, 네,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야겠죠? 사례 1만 가지고 풀이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네. 2로 갑시다. 포도나무네요. 과수네, 과수. 맞죠? 이거 사과나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 이거 한글로 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글 파일 다 있습니다. 어. 다른 나무로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넘어가도 되겠죠? B는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하다. 그래서 B의 품종 보호권은 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23년 기준이잖아. 23년 기준. 이 모의고사를 봤던 때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을씨가 2020년부터가 아니라, 그죠? 그 기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25년 전. 이래버리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병은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재배하면서 연구했다네. 연구 용도로 썼네. 실시가 연구 용도네. 그때 씨를 새로 개량하여 품종보호를 출연했다. 되죠? 다시 선지로 내려갑시다. 자, 2번. 사례 2에서 병의 연구로 개량된 씨는 가진 단점이 보완된 품종이겠군. 병충해에 강하다 했으니까. 그렇죠? 당도는 높았지만 병충해에 약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장점을 더 키우는 방향은 아니지. 단점을 보완하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이거 사례를 지금 변형할 수 있죠. 병충해에는 강한 품종이었지만 당도가 기대치 이하였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개량을 했어.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하면서 당도가 높은 씨를 출원했대. 그럼 얘는 장점을 부각하는 방향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례 변형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치? 넘어갑시다. 2번 맞는 말이었고 탈락. 자, 3번. 병은 비의 재배로 인한 품종 실시료를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맞는 말이지. 연구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3번 탈락. 아까 4번 탈락이었고, 맞는 말로. 그럼 마지막 5번만 보면 되겠네요. 과수였으니까, 아까 화해가 25년. 됐죠? 과수는 아니 화해가 20년이었지? 맞지 쏘리 쏘리. 어, 화해 20년. 그치? 과수가 25년이죠? 됐습니까? 됐죠? 비가 더 긴 거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비가 더 길다 해야 되는 거죠. 끝났습니까? 뭐 사례를 또 과수가 아니라 그 산에다가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소나무를 심었다. 뭐 이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임목과 과수는 둘 다 25년이니까. 그렇죠? 다음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뭐, 어휘. 야, 어휘는 적절한 거 무조건 공부하고 넘어가세요. 적절한 거. 괜찮습니까? 나머지 네 개는 적절한 거잖아. 그쵸? 어휘는 언제든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문에 사용된 한자어들 많잖아. 괜찮습니까? 다 바꿀 수 있지. 그치? 어휘는 그 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미리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손도 못 대요. 어찌 보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얘는 정답 몇 번? 또 벙어리 된다. 씨. 어휘 문제만 물어보면 벙어리는. 일단 정답은 5번이야. 그럼 5번은 뭘로 해야 되는데? 경과. 어떤 곳을 거쳐서 지난다는 경유예요, 경유. 경유. 경유하다. 아니, 됐죠? 됐죠? 경과는 시기가 지나는 거죠. 어떤 일정 기준의 시간, 됐죠? 기간이 지나는 거. 됐죠? 일정 기준의 기간을 지나는 거. 기간이 지남. 이게
그쵸? 경과지.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